환경 플랫폼 니어스코인과 저렴하고 대중적인 G포인트몰을 자랑하는 G솔루션 플러스의 박흥정 전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 치시네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좋습니다. 비록 바람은 좀 차가운 것 같습니다만은 예, 아주 이런 날은 미세먼지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월 23일 어김없이 2시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줌 교육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하시던 일들 줌 2시에 지장들 혹시 없나 모르시겠습니다. 청소하시다가 또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잠깐만 그래 놓고 1시간을 앉아서 줌 교육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영상으로나마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날이 지나가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예전처럼 커다란 장소에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표님께서는 이 줌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을 나중에 별도의 상응하는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줌에 매일같이 오신 분들은 나중에 보너스를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예. 하나의 기대 사항입니다. 오늘도 니어스코인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는 산악인처럼 뚜벅뚜벅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2원이라고 하는 저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갔다 반복을 하면서 꾸준히 3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원이 4원이 되면 100%고 2원이 10원이 되면 500%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댔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직도 비몽사몽입니다. 6,400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장 머스크가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렇게 출렁댔다 그러면 믿음이 가십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작과 오후에 장이 마감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녁에 그 다음날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주식에서 돈을 잃고 따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잠깐 잠자는 시간에 잠깐 식사하는 시간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정말 귀신도 모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제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17조 원이 하룻밤 사이에 날아갔다고 합니다. 또 이건 뭡니까? 비트코인도 밤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 주식도 하룻밤에 17조가 날아간다고 이거 말이 되느냐? 역시 주식과 코인 시장은 그래서 매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노영호 대표님께서는 어제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3일 동안 원주에 있는 동아연구단지에서 우리 개발자들과 블록체인 기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3일 동안 출장을 가셨습니다. 3월에 우리 니어스코인과 같이 연동시킬 니어스 캐시라고 하는 아주 가칭입니다. 또 제2의 코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니어스 캐시는 니어스 코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동생이 연년생도 아니고 불과 한 2달 사이에 태어난 동생입니다. 비트코인은 10달이 돼야 동생을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니오스 코인은 불과 한 2달 만에 동생을 3월 달에 탄생을 합니다. 3월 중에 니오스 코인과 연동될 우리 니오스 캐시라고 하는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지 기대가 되실 겁니다. 가칭 니오스 캐시라고 불리는 우리 코인은 NC와 연동이 돼서 실사용에서 결제 도구로 연동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며 실결제 시스템의 특화와 연관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국내 원화마켓에 상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니오스 캐시라는 코인도 니오스 코인에 못지않게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원화마켓에 상장이 될 것이다. 상당히 기대가 되시죠? 네. 니오스 캐시는 NEC를 소유한 만큼 비례해서 NEC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니오스 코인의 숫자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니오스 코인이 없는 분들도 니오스 캐시를 드린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상식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백서도 제대로 없는 코인, 스캠 코인이 활개를 치고 다단계라든지 돈 투자에 많은 피해자를 내는 일반 알트코인들은 이제 3월 25일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가치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은 코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결제할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제품을 결제할 때 카드로 다날이라고 하는 결제 도구를 거쳐야 결제가 되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 다날이 갖고 있는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 큰 삼성에서조차도 다날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희망컨대 니오스 캐시는 모든 암호화폐를 결제할 때 거쳐야 되는 결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제가 미리 천기누설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NEC 코인은 환경에 관한 것이 백서에 나와 있고 NEC 캐시는 백서에 환경은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결제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것만 특허를 출원한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G포인트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또 지인들한테 많은 새로운 유저들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G포인트몰을 홍보할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자료가 있어서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요즘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너도 나도 전부 비트코인 한다고 막 투자들을 하고 계세요. 잘못하시면 큰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내 재산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비트코인에 대한 비전, 그리고 과연 비트코인은 1억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거품일 것인가? 그 해답이 잠시 후에 우리 노영호 대표님께서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필히 어차피 여러분들은 니오스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후에 보여드릴 강의를 잘 보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직장에 가서 또 다른 일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은 오후 6시부터 유튜브에서 G솔루션 플러스를 검색하시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고를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매일 2시에 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에 지장이 많다 그럽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좀 서운하시죠? 저도 좀 매일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 목요일만 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렌탈몰이라든지 프리미엄 또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2시에 줌으로 안 해도 오후 6시에 나가는 것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생방송으로는 월요일 2시, 목요일 2시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목요일, 다음 주도, 다음 주는 월요일이 3일절이니까 화요일 날 해야 되겠네요. 화요일 날. 다음 주는 화요일과 목요일 2시에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노영호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또 비트코인 과연 1억 원이 돌파할 것인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용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2월 23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3일간 블록체인 개발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영상을 하나 찍어놓고 좀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고, 왜 갑자기 오늘 영상을 찍게 됐냐면 신문기사 하나를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서 이 내용으로 갑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정말 1억 원 갈까라는 제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잘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어제 갑자기 폭등했었던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6천만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죠. 자,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꼭 비트코인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 블록체인 사업에 코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NEC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 혼자 아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공부를 해서 우리 주주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 공유하고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 정말 1억 원 갈까? 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칼럼입니다. 아주 굉장히 긴 기사예요. 2월 23일 날 오전 6시에 했고 9시에 수정한 기사네요. 자,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제가 음영을 한번 좀 내려보면서요 할게요. 자, 비트코인 시가총액 1조 돌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1조 올라갔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휘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미국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자, 미국이라는 곳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금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부분이 달러보다 굉장히 경쟁력을 가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든지 관심도가 굉장히 다 이쪽으로 가버리면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1조 달러의 벽을 넘는 순간에 앨런 장관뿐만 아니라 보스턴 연방 총재 에릭 존슨도 로즌그랜도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는 시대가 올 건데, 이런 것들이 올 건데 만약 지금 이게 뭐 너무 통용이 돼버리면 마약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려를 표한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우려를 포함한 겁니다. 높은 분들이 우려를 포함했다는 내용으로 내다 파는 개미들이 생긴 거죠. 자, 에런 머스크도 아차 싶었는지라고 표현이 있네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며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머리를 긁적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눈치를 본다는 거죠. 자기가 비트코인하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기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블록체인 코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폭등을 해버리니까 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앨런 머스크도 결국은 비트코인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 재무장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한국의 현대, 삼성, 30대 총수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자가 또 비트코인에다가 1조 6천억 원어치를 샀는데 비트코인을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암호 시세의 가장 위험인 미 통화국에서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할지 심지어 금지시켜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내용을 갖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이 자, 이런 것들의 미 증권거래소의 SEC에 이런 것들을 신청해 놓은 ETF 상품도 기세를 보면서 불허할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요약을 하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나 너무 급박하게 한 번에 올라가 버리면, 관심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달러의 약세 때문에 미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겁니다. 너무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려버리면 안 되니까 안전운전을 위해서 운전자가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중간중간 한번 밟아주죠. 그렇죠? 앞에 차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속도 조절을 하란 얘기죠. 자, 이런 내용인데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래요. 반등해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결국은 1억이 되고 10억까지 오르리라는 가정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여태까지는 1차 상승기라는 게 언제죠? 2017년서부터 2018년도에 묻지마 투자가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돌덩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코인 사업을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비트코인이 뭐야 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뭔지도 모르고 막 했는데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점점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이나 달러를 통해서 경제를 유지했다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디지털 골드로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자리를 잡으려면 몇 번 정도? 최소한 3번 정도의 급등락을 거쳐야지만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즉,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뉴어스 코인도 시간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되고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뉴어스 코인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듯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흐름은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오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워런 버핏이 얘기했어요.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기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을 호평도 했죠.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다가 중립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번 2차 급등기, 그러니까
2020년도서부터 시작을 하는 2차 급등기. 왜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특근법을 기준으로 두면은 2021년도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제 우리 제품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오르냐? 옛날에는 묻지마 투자했지만 이제는 실사용이 가능하다. 실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된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대량 통화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12월 20일 묘한 트윗을 하나 날렸대요. 승려 복장을 한 요염한 여성이 엉덩이에 비트코인을 붙인 카툰을 그렸다. 그리고 나서 며칠? 50일 정도도 안 된, 2달이 안 된 시점에 테슬라는 15억, 1조가 넘는 가치로 매집에 들어갔죠. 전기차를 사는데 비트코인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자, 여기에 나옵니다. 실사용이란 말을 계속 지금 뉴어스코인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왜 뉴어스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모든 코인들은요, 다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사용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실 가치가 없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처럼 전기자동차를 쓸 때 비트코인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실사용이 되는 거네 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요. 거기에 세계적인 지불 결제 회사인 페이팔이라는 곳에서 비트코인도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서로 막 기업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거를 원래 실사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실사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엔진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내 물건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실사용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불결제 서비스도 그 비트코인 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즉 코인이 있고 그 코인이 있으면 블록체인 기술이 담겨야 되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담긴 상태에서 그게 지불결제에 관련된 실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야지만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인데 뉴어스 코인은 특허로 실사용, 실결제가 서비스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3일 동안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거는 실결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3월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제가 열심히 해서 뉴어스 코인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요. 자, GM도 이제 따라가네요. 테슬라와 똑같이 지불 결제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헤지 펀드들도 20억 달러의 실적을 내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쭉쭉 따라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고요. 자, 뭐요? 가상화폐를 담보로 하는 대출 서비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행, 금융권이 이걸 인정했다는 거는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선언이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 내용들은 기사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트코인 너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넌 누구니?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의 정체는 지불수단인 화폐냐 아니면 금처럼 그냥 갖고 있는데 희소성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금 같은 내용이냐, 저장수단이냐라는 건데요. 뭐 수수료도 높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왜 비트코인은 원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제대로 담긴 거는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송금이라든지 모든 서비스에 관련된 건 이더리움으로 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기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불수단보다는 저장수단에 가깝습니다. 금 같은 거. 희귀성에 의해서 서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치가 올라가고 갖고 싶어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그냥 금 같은 내용인데요. 지불 서비스가 붙는 아까처럼 페이팔이라는 그런 회사가 된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지불 서비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다날이라는 회사가 지불 서비스를 하죠. 뭐 카드 결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붙여서 코인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뉴어스 코인 자체가 특허를 통해서 지불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어스 코인은 아마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언제? 특근법이 발효가 된 후,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아마 올 하반기쯤에는 아마 기대하신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쭉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러 가지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큰 거래에 비트코인을 내면 바보다. 왜?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건데 굳이 그걸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되느냐? 자, 뉴어스 코인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다면 굳이 이거를 내다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최대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서 파는 게 맞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식이 성립됐네요. 결국은 비트코인은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치인들이라든지 높은 분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이상의 큰 파동을 겪고 난 다음에 안정화로 간다. 자, 올 2021년도는 안정화로 가는 그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거, 떨어진다고 해서 내다 파는 거, 그런 식으로 개미 심리가 되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정되게 천천히 우상향으로 조금씩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담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쭉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에도 존재이유가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발행량의 한계로 있어서 발행량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블록체인 기술은 발행량, 코인의 발행량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죠. 유통량이라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점점 채굴이 안 되다 보니까 희귀성이 생기고 금처럼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 많은데 개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높게 주고도 사고자 한다는 그런 희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큰 장점은 발행 개수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21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1860만 개가 이미 채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 중에서 20, 30% 정도가 지금 어딘가로 지금 실종이 된 거죠. 실종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분들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비자금 형태로도 들고 있고 막 하니까 얼마나 정치인들이 말로는 이거를 돌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적으로는 본인들은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암호화폐가 편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쭉 올려볼게요. 그러면 얼마까지 오를까? 아무도 모르다. 이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여러 가지 은행장 출신의 펀드 매니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인지,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2019년 6월 24일 날 계산한 비트코인 가격의 이론적 전망은 약 9천만 원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비트코인 외에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기술을 실제로 실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실사업을 할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가깝거든요. 또 이런 유사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다단계 코인이라든지 안 좋은 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투자자들의 건데요.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비트코인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것이지 기술로 보면 점차적으로 기술로 인정받는 코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우리 뉴어스 코인도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투자에 한번 나서 볼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죠. 자, 나는 그래도 워런 버핏은 그래도 나는 암호화폐는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많은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면서 막 올라가니까 약 올리면서 기고만장하다라는 표현인데요. 결국은 말로는 안 산다고 하면서 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바이낸스 같은 크립토에 투자해 보겠느냐. 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쭉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자, 여윳돈 있으면 한번 비트코인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죠. 왜냐면 떨어져도 충분히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희귀성에 놀라고 자산이긴 하지만 기술의 진화로 시간이 흐른다면 더 나은 자산들이 얼마든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굉장히 가치가 높지만 향후 블록체인 사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실사업과 실사용이 되는 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 제2, 제3의 비트코인을 찾아낼 겁니다. 자, 저희 뉴어스코인이 왜 열심히 이 블록체인 사업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 특허를 받고 기술을 넓느냐? 이런 내용이죠. 우리도 제2, 제3의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실결제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특허를 준비한 것이고 이 특허에 맞게 저희가 뉴어스코인과 또 새로운 프로젝트, 3월에 오픈할 새로운 프로젝트,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어스코인과 새로운 프로젝트가 합쳐져서 더 나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 올 연말에 뉴어스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지금은 1원이냐 2원이냐 3원이냐 4원이냐 5원이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저렴할 때 뉴어스코인을 모아보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의 대박김이라고 하는 거가 항상 화폐 개혁이라든지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입니까? 뉴어스코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 우리 주주분들도 회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장을 가기 전에 급하게 이 신문,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고 우리 주주분들, NEC 홀더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뉴어스코인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희망을 가져보시죠. 오늘도 희망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